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돈의 역사를 되짚어가면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 하죠. 사실 이제 우리도 경제관념이 이제 생겨야 될 시기입니다. 오늘은 화폐의 역사와 함께 제가 최근에 이제 추석 그런 용품을 사기 위해서 구매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또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경제적이더라고요. 저도 사실 좀 생소하고 여러분들도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영상도 준비했어요. 자, 일단 화폐의 역사부터 먼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폐의 역사는 세계사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은화부터 지폐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런 전자화폐까지 이렇게 쭉 흐름을 봤을 때 약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초의 화폐, 최초의 은화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타났냐면요. 터키의 서부 지역의 라디아인들이 처음 만들었다고 헤로도토스가 역사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실제 그 은화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긴 은화가 이제 통용이 됐었고, 이때 이 은화를 막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은 덩어리에 불과했는데 은화로 이렇게 상업을 하다 보니까 편리해서 막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첫 번째 주화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드라크마 화폐로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제 은화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예로부터 페르시아 상인, 그들이 나중에 이슬람 상인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비단길을 통해서 은화를 통해서 은화로 무역을 많이 했었죠. 사실 그때 당시의 주화는 통화라는 개념으로 국가가 좀 강제적으로 유통시킨 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화를 하나로 통일을 함으로써 왕권 강화에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마치 진시황의 반량전처럼요. 이렇게 상업의 발달로 이제 은화를 많이 갖고 다니다 보니까 무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운데 좀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또 은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금화나 은화는 금광을 개발해야 되고 은광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무겁기도 하고 양도 모자라고 뭔가 대처할 것이 없을까 해서 나타난 게 바로 세 번째 지폐입니다. 이 지폐가 처음에 나타난 거는 바로 중국이에요. 중국은 일단 실크로드가 있었고 많은 무역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역 과정에서 화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해 관리들이 만든 바로 교자죠. 자, 교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약간 좀 어음 같은 역할로 교자를 처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교자는 최초의 지폐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지폐가 이제 광범위하게 통용된 건 바로 원시기입니다. 바로 원의 교초인데요. 원 같은 경우에는 교초를 막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교초를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기존의 통화를 강제적으로 모두 다 교초로 바꾸게 합니다. 자, 이슬람 상인들은 여전히 금화나 은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화폐가 모자라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슬람은 워낙 이런 상업의 이런 규모가 컸기 때문에 대규모의 그런 자금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내가 이 자금을 빌린 다음에 나중에 갚겠다라는 어음각서 같은 걸 만들고, 그리고 수표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어음이나 수표라는 개념, 신용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미리 꿔주고 갚는 이러한 시스템을 어음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이 바로 유럽으로 넘어와서 영국의 중앙은행을 만들게 되죠. 자, 그렇게 영국의 중앙은행에서 만들어낸 화폐가 바로 파운드화입니다. 이제 파운드화는 이제는 완벽한 진짜 국가 화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한 파운드는 당시에 이 신앙로 개척의 대항해 시대의 마지막 승자가 영국이었기 때문에 또 세계는 한동안 파운드화가 주도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이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또 새로운 화폐가 나타나요. 세 번째 화폐는 바로 신용화폐입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많이 써보셨죠? 개인의 신용을 가지고 미리 쓰고 나중에 갚는 시스템인 이런 카드. 그러다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무슨 페이 이러면서 스마트폰에 그런 바코드를 찍는 그런 삼성페이, 이런 제로페이 이런 것들 나타났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QR코드를 가지고 결제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전통시장에서 이 마크 보셨나요? 저는 전통시장 주변에 무슨 카페 이런 데서도 이 마크를 봤거든요. 이 QR코드 마크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온누리 상품권을 충전을 해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스마트폰에 은행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인데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 주변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점점점 구매 가능 상점을 늘려간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또 심지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10%의 할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2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10% 할인을 받고 9만 원에 10만 원을 충전했어요. 저도 온누리 상품권은 지류로는 봤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께서 어디서 받아와가지고 구매하는 건 봤었는데, 이 지류 상품권의 이제 최고의 단점은 거스름 돈을 이제 거슬러 받아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뭐 적어도 몇 퍼센트를 써야지만 거스름 돈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제 모바일로 하시다 보면은 모바일에는 구매를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계속 쌓여 있고 또 충전해서 쓸 수 있고 또 보태서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스마트폰만 들고 가면 되니까 편리하죠. 저도 처음에는 무슨 어플을 깔아야 되고 그런 게 좀 복잡한가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에는 제로페이를 까시면 되고요. 여기 지방별로 있어요. 뭐 경남은 투유뱅크, 광주는 스마트뱅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까시면 그 안에 이제 구매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서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플 제로페이를 깔았습니다. 비플 제로페이를 클릭한 다음에 자, 클릭하면은 여기에 모바일 상품권 구입 결제 창이 있어요. 요거를 딱 클릭하면은 똑딱이 지갑 같은 상품권 구매 모양이 있어요. 요걸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실 여러 상품권이 있는데 여기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클릭을 하고요.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하고요. 그럼 여기에 상품권 뭐 5,000원, 만원, 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본인 은행을 이렇게 연동을 해 놓으시면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번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이 모바일 상품권 메인 화면에 보시면 아까 구매하는 건 여기 있었고 QR코드와 함께 결제하기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럼 결제하기를 딱 클릭을 하면 이제 승인 번호를 이제 만듭니다. 그럼 제가 제 비번을 누르고 짜잔 이렇게 QR코드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 QR코드를 상점에다 보여줘도 되고 만약에 상점에서 이렇게 찍는 리더기가 없다면 여기에 가맹점 QR을 이렇게 클릭하면 가맹점 QR을 이렇게 딱 화면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돼요. 그 시장 매장에 가보면은 요게 있어요. 요 팻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팻말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서 찍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 방금 찍혔어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사용 불가 매장입니다. 지금 요거 화면을 갖다 대니까 바로 인식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직접 꼭 전통시장에 가야만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가보시면요, 사용 가능한 온라인 전통시장몰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비대면으로 구매하셔서 집으로 택배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좀 처음이라서 실제로 가서 결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또 우리 하은이한테 이런 QR코드로 결제하는 거, 그리고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무엇인지 경제 교육도 시킬 겸 제 딸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하은이 시장 가서 뭐 살 거야? 송편, 송편하고 또 슬러시. 그래, 다 가서 다 사먹자. 예. 자, 하은이랑 직접 와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를 해보려고 집 근처에 시장에 왔어요. 결제하기 클릭해서 QR코드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먹을 거야? 어떤 거 살 거야? 여기서 이제 비번을 누르고,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우와! 결제의 금액을 찍으면 돼요? 얼마죠? 23,000원. 찍고, 완료? 완료하기. 결제하기. 네, 결제하기 확인. 됐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쉽네. 이렇게 이제 써먹어요. 감사합니다. 네. 요 화면에 이거 딱 클릭하면, 이거 바로 돼. 결제된 이거 거야? 한미 참기는지 바로 떴지? 결제된 거야? 아니, 여기다 금액을 딱 찍으면은 2만원 딱 찍고 결제하기 클릭하면 된 거야. 확인. 신기하지? 응. 이게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쉽더라고요. 그냥 QR코드 갖다 대면 바로 결제가 되니까 직접 오셔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사용해보면은 너무 쉬웠어요. 하은이도 어땠어? 신기했지? 응, 신기했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쵸? 오늘 근데 솔직히 이 코로나 때문에 하은이랑 밖에 잘 안 다녔었는데 시장 구경도 하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화폐 역사도 쭉 알아보면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 실제 구매하는 영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써보면서 정말 경제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올해가 2020년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어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생일이나 명절 때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경제적인 이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해 주는 건 어떨까요? 개인 선물 수령 한도는 한 달에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4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또 올해는 2배로 80%를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10% 저렴한 할인 혜택도 받고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일석삼조의 기회. 여러분들도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으로 스마트한 경제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